이걸 왜 빨리 찾을 수 없냐면,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아봤잖아요. 20대 초반이실 거고, 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예요. 0.2번 정도 살아보셨네요. 근데 어떻게 그걸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이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제 책에는 저의 34년간의 스토리와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한 권 읽고 오늘 강연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제 경험을 하나 흡수하신 거예요. 또 내일 또 다른 책을 보잖아요. 그 다음 또 책을 보잖아요. 내 인생 하나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 뭐 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뜨겁게 한 번이라도 도전해본 분들이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권 한 권 읽으시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군대 동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야, 연주야, 너 부동산 공부하면 또 다른 것들로 부를 창출할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 옛날이거든요. 돈은 월급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샀던 책이 부동산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서 우연히 저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밀어내지 않았고, 근데 왜 그게 다가왔나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붐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뭐 이럴 때 부동산 한창 붐이었고 인기가 많았었죠. 여러분들께 부동산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해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방법을 추천하죠. 이걸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이걸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내 목적과 부합하는 걸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고요. 전역할 때 되니까 부동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락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내가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통제 밖의 영역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동시에 이미 조체를 투자를 해놨으니까 시드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브랜딩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책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 집에 그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책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있어서 참 신기하게 물어봤죠. 이게 어떤 책이야? 알고 보니 처형의 책이었고 그걸 빌려서 읽게 됐는데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래, 내가 한번 나도 SNS를 키워보자, 인스타그램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그 챕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의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신 그 사연들이 하나하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은 지 한 5년 넘게 됐고, 저희 실제 조카한테 레버리지라는 책을 안 읽을 것 같았지만 제가 읽으려고 갖고 있었던 책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는 책 한 권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신 책을 읽으면서 자기 미래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이나 20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읽으셨던 책들 중에서 이 책만큼은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보고 깊게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학생들한테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일단 제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그 여러 책들을 잘 모아 집약해 놓기도 했고, 또 외국 책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읽기엔 조금 두껍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 저자들이 쓴 책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제 책을 또 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너무 속물처럼 보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읽었던 책이 헌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소설 형태이고 자기계발서,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읽었던 인생의 첫 자기계발서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책을 많이 안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난이도가 쉬운 거 혹은 약간 재미있는 거, 이런 책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 계기가 돼서 지금 파이어족 모임에서 크루도 활동하고 있는데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작년에 12권을 1년 동안 읽어보자 했는데
2배로 읽게 됐어요. 오. 이런 강의를 사실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그 행동하는 것들과 또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그 파이어 크루를 하면서 같이 잘해보자 하는 그런 행동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 모임에 이거 추천을 정말 해야겠다.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요즘 관심 가는 건 뭐냐면 사실 불을 이룬다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나를 만든다는 거에 다시 되새기게 됐고 불을 얻었을 때 작가님의 미래 삶에 어떤 가치를 펼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길래 불을 이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까라는 게 사실 요즘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뭐 꿈과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건 저는 1차적인 단계와 2차적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1차적인 단계는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요. 저희 가족들 지켜주고 싶고요. 우리 가족들 부유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눈을 감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경험과 교훈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들, 지금과 같은 일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우리 집 앞에 1억 놓고 가면 참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 집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번 해볼까? 나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보육원 봉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아이들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더 제가 성장하면 더 풍족하게 단순히 먹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교육 혹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님이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결론은 리더십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교 생활을 8년 정도 했었거든요. 7년 9개월 정도 했었고 그 안에서도 나쁜 장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잘 따라줬거든요. 진짜 감사하게도. 소대장들은 이번 달에도 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따라줬지? 내가 리더십이 좋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타트 위드 Y를 얘기하면서 목적,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리더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있었던 간부님들 중에서 일부 간부분들은 이거 그냥 해, 빨리 해,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항상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지뢰 제거 작전이라 아주 위험한 걸 했어요. 지뢰가 실제로 있는 데서 지뢰를 캐는 중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이거 해, 옷 입어, 빨리 이거 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우리는 안전장비를 차고 절차를 알고 나서 이걸 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밟았을 때 진짜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린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과 전문 장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리더십에도 정말 많은 게 있겠지만 감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왜 하는지 항상 명분을 잘 설명해주는 리더는 알아서 아래 사람들, 부하들 혹은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고 또 성인이 되셔도 힘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상처를 공개하시고 또 여전히 원망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스타 5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 그런 게 없으셨다고 했는데 얼마 만에 2만까지 이제 가셨는지와 깨알 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전혀 딴 질문 같지만 연관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이런 과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게 됐어요. 왜냐면 친구들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어려웠던 환경. 공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당연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어려웠던 상황을 그래도 어떻게 안간힘 써서 그냥 제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냐?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반응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부자 되는 방법 공개합니다. 습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내 스토리. 내가 왜 이 습관을 하는지. 내가 왜 책을 읽게 되었는지. 콘텐츠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책 읽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10분 책 읽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러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제가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다른 콘텐츠는 이 찍어내기식 콘텐츠인 거죠. 거기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스토리텔링.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콘텐츠는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좀 더 반응이 좋아졌고 팔로워 24,000명을 만드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5개월 동안 1,000명이었어요. 5개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000명, 저녁 4개월 남았는데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계점,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가 저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니까 갑자기 1,000명이었던 게 3,000명, 8,000명, 14,000명 막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에 대학교 입학해서 올해로 이제 2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한데 눈을 감고 경제적 대가 없이 6개월 동안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그때도 잘 떠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욕심은 있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답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대학교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군인을 택하긴 했지만 한 4년 생각하니까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강연을 하고 싶다.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고 싶다. 이 꿈을 찾았었어요. 근데 그걸 찾는데 4년이나 걸렸어요. 아까 당연히 10초 안 떠오르는 게 일단 당연하고요. 아마 다음 달에도 못 찾으실 거고 내년에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고 당연한 거예요.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평생 30대가 돼서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걸 왜 빨리 찾을 수 없냐면 나라는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아봤잖아요. 20대 초반이실 거고 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예요. 0.2번 정도 살아보셨네요. 근데 어떻게 그걸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답이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책에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제 책에는 저의 34년간의 스토리와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한 권 읽고 오늘 강연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제 경험을 하나 흡수하신 거예요. 또 내일 또 다른 책을 보잖아요. 그 다음 또 책을 보잖아요. 내 인생 하나를 기반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 뭐 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통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뜨겁게 한 번이라도 도전해본 분들이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권 한 권 읽으시면은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네. 위로가 필요했던 때인 것 같네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자리를 한번 갔는데 강연을 해주시는 분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암호화폐 혹은 메타버스 이런 조금은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 후반부에 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77살입니다. 저는 70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40대도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어리시네요. 저는 70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환호성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책을 읽는데 어떤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60인데 뭐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했었고 내가 지금 60인데 이걸 배워서 뭐 하겠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넌 65세에 그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65세에도 나 65세인데 악기 배워도 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했다라고 해요. 배움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77세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성분의 그 말을 듣는데 아 진짜 배움에 늦은 거는 없구나. 막 박사 공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난 아직 어리다. 더 해야겠다. 여기 77세 되신 분은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다들 그분보다는 어리시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부와 성공 이런 거 물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를 왜 이루냐라고 물으면 1차적인 이유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어서이거든요. 가족, 행복, 건강 이런 것들과 부와 성공 요 정도이고요. 충돌할 때 물론 있었죠. 제가 아까 9개월 동안 자기개발 7시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내랑 얼마 전에도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가 조금 외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일단 눈 뜨면 없겠죠. 열심히 저 퇴근 시간 맞춰서 음식이랑 이런 걸 신혼이고 하니까 맛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1시간, 2시간씩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안 한대요. 왜 말을 안 하냐? 먹으면서도 사실 콘텐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자기야 나 미안한데 먼저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내가 정말 고맙게도 저를 응원해주고 기다려줬어요. 저의 저녁도 응원해줬거든요. 지금도 아내에게 참 고마운 사건이자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오빠의 저녁을 응원한대요. 근데 다른 친구 아내들은 저녁을 말리거든요. 위험한 거 아니야? 30대 넘어서 무슨 도전이야? 근데 아내가 응원해 주더라고요. 왜 나를 응원해 줘라고 하니까 오빠는 늘 힘들었었고 오빠의 선택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해 본 적이 없잖아. 지금이라도 오빠가 선택한 거를 난 응원해 주고 믿어 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줬고 참 아내에게 감사하죠. 지금도 저기 있습니다. 저 끝에 서 있는 제 아내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책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나의 원동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에필로그에 썼는데 아직 책을 안 읽어서 오늘 말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제 책 쓰면 그거 보고 오빠 감동이야, 멋있어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강연할 때 이 얘기 해야 될까? 내 아내가 내 책 언제 읽지? 오늘 기회 되면 얘기해야겠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충돌이 됐지만 아내가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가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비교적 쉬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가고 싶으신가요? 가기 싫으신가요?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저 친구에게 대학을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주시고 애매하다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나는 대학을 가야 할 것 같다.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실래요? 네, 주변을 둘러봐 주시고 요 정도입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난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도 들은 겁니다. 네, 훨씬 상대적으로 적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네, 어른들의 생각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말도 동의합니다. 왜냐?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서 배우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그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대학 생활, 대학교 친구들과 노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재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왜 후자의 손을 들었냐면 대학에서 알려준 정보, 전공을 살리는 어른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공하면 다 살리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전공 살려서 일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꽤나 다시 네, 전공을 살려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꽤나 있네요. 꽤나 있고요. 그래서 가셔야 된다라고 손을 많이 드신 것 같고요. 네, 저의 조언은 무조건 가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다. 이 질문을 한 것조차 좋은 시도이고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들한테 갔을 때의 좋은 점을 들어보고 안 가도 되는 이유들을 다 들어본 뒤에 그것들을 누가 판단한다? 가급적이면 내가 왜 가야겠다, 왜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안 갈래 피하는 게 아니라요, 안 갔으면 뭔가가 있겠죠. 뭔가를 찾으셨으니까 안 간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